네, 대선 1년 점검하겠습니다. 네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정치평론가 신유혜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이현주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노래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애절하죠. 얼마 가슴이 찡해요. 예.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술생각 나신다고 그러시는데, 예? 정말 찡하죠. 예.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이런 노래 좀 부르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해 주실 거 없습니까? 근데 그게 노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거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 영화 속의 장면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로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 그거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영화를 얼마나 보면 그게 가능할, 음악도, 노래도 마찬가지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무슨 노래 많이 부릅니까? 요즘에 저희는 아무래도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를 송재대 때 그런 노래를 불러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누구랑 같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요즘에 이제 응답하라 1994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또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너만을 그리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너만을 그리며 너는 누구죠? 노래 의미를 모르겠어요. 요새 부여하다 보니까. 상상에 예. 맡기겠습니다. 그냥 각자 특별한 정치적인 뜻은 없는 거군요. 네. 자, 우선 대선 1년 각자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한번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대선이 끝나고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장애투쟁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내로 다시 불러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고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 공약을 뒷받침해주고 법과 예산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저희 또 국회의 몫이니까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가슴을 많이 졸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걱정하고 민주당 들어오게 하느라고 아무것도 잘 못하셨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1년 성과를 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성과에는 좀 훨씬 못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발목 잡기 1년 아니냐라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름에요? 네, 또 불가피한 게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대선 개입,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이슈가 워낙 크게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또 보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국정원 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도 파업 문제로 저희가 현안보고를 좀 받자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도 소집을 하고 했는데 예. 또 여당에서 또 저 현안 보고를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또 잘 안 되고 이게 여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년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저희 이 박근혜 정부의 비전 도대체 미래의 어떤 이 정부의 그림이 도대체 뭐냐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선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렇게 좀 억압적인 모습,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정부와 좀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배척하려는 그런 좀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예. 사실 정부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의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갈등의 폭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신 교수님은 1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개그 프로에서요. 네. 시간의 속도는 자기 나이 곱하기 2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저는 고속도로에서도 거의 속도 위반에 걸리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만
그만큼 시간이 나이 들수록 빨리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난 1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 예. 저는 그게 사실은 지겨움과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대선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리고 대선 때 불거졌던 문제들이 아직도 정치권에서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름 말씀하셨는데 NLL 문제도 사실 그런 거였었고 NLL 사초 이 실종 논란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쳤어요, 사실은. 예. 나는 국민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지겹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안 가고 그래서 모처럼, 정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예.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시 제 나이에 맞는 시간의 속도를 찾고 싶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시간의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예. 조금 정치권이 이제는 좀 뭐라 그러나 테마를 좀 다양하게 하고요. 사실 그리고 안녕들 하십니까도 저는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목소리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한 운동에 그건 덫이라는 거지. 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폭넓은 시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한테도 긴 1년이었습니까? 지난 1년이? 저는 굉장히 길었어요. 지겨우세요? 정말 더 젊어지셨겠네요. 글쎄요, 그게 길다 짧다 보니까 짧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으니까 짧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느꼈다라는 거는 1년이건 2년, 3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프레임이라는 용어. 예. 아주 이번 1년은 프레임 정치의 아주 절정이었다. 대선 불복 프레임, 안보 프레임, 종북 프레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뭔가 여권이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게 우선 떠오릅니다. 예.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신뢰를 얻었던 거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예. 한중 정상회담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긍정 부정을 같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이 떠올라요. 네. 그런 점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국정원이 상당히 정치의 전면에 나선 듯한 이런 분위기가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안보 프레임, 종북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예. 여야 어느 쪽에 어떤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NLL 문제, 대화령 문제, 이석기 내라는 통합지부 해산 제소 이런 것들이 전부 국정원의 댓글 의혹 이런 것들이 전부 어쨌든 안보에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분단이라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면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미리 선을 좀 걷었더라면은 예. 과거에 매듭을 지었었더라면은 야당도 야당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뭔가 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개혁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역대용은 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YS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가 떠오르고 DJ는 외환위기 극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남북 이명박 정부 때 물론 촛불 시위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쨌든 4대강을 하겠다고 막 밀고 나갔어요.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한 게 무엇인가는 창조경제 얘기가 나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긍정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혀로 떠오르는 거는 뭔가 강구한 이미지. 청와대와 당과 있어가지고 당이 뭔가 청와대에 억눌리는 정석적인 이런 분위기, 정당 역할 못하는 이런 분위기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야당 의원이 계십니다만 예. 야당 편들 계신 분 하나도 없어요. 야당 자랑 하나도 없는데 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이런 지나치게 야당이나 비판 세력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자꾸 덧칠하는 이런 것도 벗어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때 대선 때 국정원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손을 확실히 긋고 그냥 똑같이 재판 기다려보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책임자 문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떠밀리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이나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1년밖에 안 지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신 교수님 좋은 지적했는데 안녕들 하십니까를 너무 간단히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예. 젊은이들의 좌절과 불만에 여러 가지 불안들이 튀어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예. 이것과 현재 정권이 뭔가 개혁 드라이브를 거지 못하는 걸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정현 논부수석이 오늘 그 말 같은 거.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대선 1년을 평가한 데 있어가지고, 그럴 물통은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건 도대체 여야를 떠나서요, 국민들의 민심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반드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잘한 일, 잘못한 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짧게 각자 돌아가시면서 제일 잘한 일은 이거더라고 생각한다. 잘못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기 전에 1년 동안 잘하신 일이 뭘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뭐 한복의 미를 좀 이렇게 세계에 떨쳤다 그런 정도. 예, 정말 이렇게 특별한 생각이 안 났고요. 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복 얘기하신 거는 아예 없다고 한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네, 좋은 뜻으로. 그리고 좀 가장 못한 일은,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되고, 예. 특히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칙과 신뢰의 어떤 정치인 그런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비록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철학이 많이 다르지만, 좀 기대도 사실은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어쨌든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분위기, 이렇게 국민들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용납할 수 없고 막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거개입 문제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 국가기관의 그 선거개입 문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개하면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탁 하셔야 원래 그 이미지에 일관되게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외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선 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 내지는 실망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보면 여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 여당하고 뭔가 합의가 되면 청와대에서 뭐가 지시가 내려와서 또 다시 번복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식물여당이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삼권 분립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왜 원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이런 헌법 정신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원칙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신뢰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뢰라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 예.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공약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있었는데 예. 많이 못 지키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차치하고라도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또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잘한 게 없다. 원래 비판을 하자면은 못한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굉장히 상식적이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서가 흐트러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원전 비리나 그리고 과거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못했던 부분, 이런 것도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 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정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과 기강을 세우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불통이라고 많이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원칙을 지키려다 보면은 불통에 대한 부분에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체 국정을 이끌면서 오락가락 하시거나 리더십이 자주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쉽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어서 세간의 비판들이나 이런 것도 들으시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게 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그간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에서 일희일비하였다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요인에도 꿋꿋하게 그거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그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고 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부분도 대통령께서 그때 김한길 대표하고 3자 회담을 하실 때도 분명히 결과가 드러나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집행하시겠다고 했고 지금도 현재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서 대통령께서 미리 예제적으로 예단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말씀을 아끼고 자제한 부분을 불통이라고 일방적으로 내몰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 하나만 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여야가 합의를 해서 원칙 깨트리고 나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무슨 특정한 지령을 받아서 이거 다시 합의를 깨지 않았나. 예. 근데 실제 합의가 깨고 많이 번복이 되었던 거는 민주당이 우리 양자 수석과 합의를 해서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의견이 달라져서 와서 다시 재협상하자고 했던 것들이 1년 중에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아직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뭐냐면 외교적 측면에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마치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가 그 이후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 이후에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됐듯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등거리 외교의 기틀 마련이라는 건 전 나중에 분명히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바이든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미국도 요새 말로 해서 당황하셨죠. 이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그 등거리 외교를 확립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개진시키면서 일종의 압박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도 전 굉장히 역대 정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전 뛰어난 외교였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미 FTA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이라크 파병을 하고 한미 FTA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진보 측의 인사라는 사람들도 갑자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회로 쳐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왜 국회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뭐라 그러나 트릭과 장난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진보 정권이다라고 부르기 힘든 측면이 저는 거기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박근혜 정권 같이 보수 정권이 저는 아주 대담하게 미국 일변도에서 확 중국으로 틀었다라는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요. 뭐 제 얘기 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치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분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그랬느냐? 그 증상이요. 노무현 정권 때 나타났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 나타났습니다. 지금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는 거의 습관적으로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행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정치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여당 어떻게 되느냐? 일단 눈치를 봐요. 과거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던 거, 과거 한나라당이 그 이명박 정권에 했던 것, 사실 지금 새누리당도 전 눈치 본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이 대통령 앞에서 뭐 듣기 싫은 얘기 하기도 좀 하고 눈치 자꾸 보게 되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눈높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통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전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는 게 이현 최고위원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악플도 다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악플 다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악플 많이 달거든요. 전 그거 안 봐요. 하도 욕먹어가지고 전 그거 안 보는데, 그걸 대통령이 본다는 건 굉장히 높게 살만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로 악플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아량과 이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저는 시민단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그것도 나와 생각이 같은 보수단체는 백날 만나야 소용이 없는 거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이게 막무가내로 이게 요구하는 건 아니구나. 나름대로 논리가 있네. 여기서부터 역지사지가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역지사지가 그렇게 되게 됐을 때에는 정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앞으로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